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부 다 이 새로운 각오로 얼굴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끝날 때쯤은 그렇게 변할 수 있겠죠. 네. 요즘은 정말 양 측면이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 같습니다.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오늘도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뭐 이러면서 주식시장의 화랑을 쳐다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게 덫이 나하고 뭔 상관이지,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까, 저거 다 사기다 뭐 이렇게 보는 양 측면이 실제로 공존합니다. 양극화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시대의 모든 측면,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. 저는 82학번인데 80년대, 이제 70년대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임금을 받던 노동자였고, 이제 80년대에는 학생이었는데, 하여튼 그때 우리 사회는 대단히 그 고도의 성장을 해왔죠. 그리고 그때는 평균적인 게 충분한 시대였어요. 그러니까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의 직장을 얻으면 뭐 별 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 보장되고 걱정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죠.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. 평범함은 사실은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,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요즘은 특별함, 특출함, 특이함, 뭐 개성, 창의성 이런 요소가 아니면 그 평범함 가지고는 평범한 삶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게 이것도 양면이 있잖아요. K, 대한민국의 뛰어남, 세계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좋은 글씨 같기도 한데, 우리가 이제 L자 성장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지 않습니까? 모두가 옛날에는 V자 뭐 성장, 또 L자 성장, U자 성장 이런 얘기하다가 요새는 그게 또 갈라졌어요, 그러죠?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 있고 K자 성장. 좋아지는 데는 더 좋아지는데 다른 대부분의 경우 또 좋아지지 않더라, 더 나빠지더라, 갈라지더라. 이것도 양극화죠, 결국은. 그래서 이 불평등, 양극화가 격화되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성장 발전하지 못하니까 기회가 또 총량이 부족해지고,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청년 세대, 이게 신규 진입 세대죠.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들은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, 그래서 사회적 불만도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갑니다. 이 길이 뭐냐?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만 그렇다. 그때 해결책이 뭐냐?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? 뭐 좋은 일자리라고 되게 우리가 대기업, 뭐 공공기관, 뭐 이런 데 몇 군데 치잖아요. 근데 전체 일자리 중에서 뭐 한 20% 정도밖에 안 된다.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.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이러니 쉬고 말겠다. 뭐 이런 영역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한 게 결국은 이제 창업이죠.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감수성도 그러하고 또 뭐 교육 수준도 그렇고 또 성실함이나 또 집요함, 손기술, 그러니까 뭐 기능이죠. 또 사회적인 인프라, 모든 여건들이 아주 좋은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일자리를
고용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아틀라스라고 그러나요?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막 그 회사는 주가 올라가고 막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야,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저 로봇 설치를 막자 뭐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.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. 암담하지 않겠어요?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가 이제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빛도 필요 없는 그런 전기만 꽂아주면 막 기가 달아갈 때까지 그냥 무작스럽게 일하는, 스스로 기능도 막 개선해 가면서 일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.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. 불안하고.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된다. 결국 방법은 창업이죠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, 개성,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, 그걸 통해서 요새는 뭐 음식, 화장품, 성형, 뭐 드라마, 뭐 노래, 뭐 할 것 없이 막 각광을 받아요. 심지어 요즘은 K자 붙여놓으면 아무거나 장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가짜 K도 많아졌다고 해요. 가짜 코리아산 이런 것도 많아질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, 또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죠. 이 독특함. 그래서 이 독특함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창업,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습니다. 그리고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토론할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, 지금까지는 계속 또 발전해 가는 거죠.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지원했죠. 수출 지원.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업이죠. 이미 성장해서. 근데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우리가 스타트업.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는데,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 아마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창업한 후에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가 최대치였는데, 이제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주자, 또 함께 책임져 주자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보고 붐도 일으켜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방안들을 오늘 토의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는 뭐 로컬 창업이든 테크 창업이든 지방과 청년을 주제로도 주로 창업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따가 한번 함께 논의해 보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 이제 국가 창업 시대,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, 또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그 첫날이 되지 않을까, 그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그 출발을 함께하는 우리 첫 동지들이 됐으니까 함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면 좋겠습니다.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